야담과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예전 어느 고을에 이방 권씨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올곧고 반듯하다는 평가가 많아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했죠. 해가 지나면서 아전 노릇하기 아깝다는 말까지 돌았답니다. 하지만 권씨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여인이 한 해도 지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죠. 이후로 나란 일을 하느라 후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이 마주 보이는 집에 평민 과부 유정이라는 여인이 이사를 왔는데요. 권씨는 그 과부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권씨는 장문에 그리 능하지 않았지만 몽상가로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답니다. 한 번은 지나가는 도공이 권씨가 상상하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의 몽상이 지금 과부를 만났을 때와 비슷했습니다. 들꽃이 펼쳐진 사이에 봉황새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 과부에게서 눈부실 정도로 빛이 나는 것이죠. 유정이라는 여인이 이사를 온 뒤로부터 권씨는 잠도 제대로 청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대화를 해보고 싶어 집 주변을 기웃거렸죠. 그동안 나라 일만 해서 그런지 숫기도 많이 사라져서 애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리따운 과부가 세탁된 옷을 두들겨 다듬고 있었는데요. 지나가던 권씨가 유심히 보다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한창 다듬이질을 해서 몸에 땀이 찼는지 치마를 걷어올려 허벅지까지 훤히 보이는 게 아닙니까? 권씨는 멍하고 쳐다보다가 그만 과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권씨는 잽싸게 몸을 숨겼지만 이미 과부에게 발각되어 버렸으니 한심할 노릇이었죠. 그동안 나라 일만 생각한 덕분에 마을 주민들에게 늘 격려를 받으며 살았는데 과부 한 명한테 쩔쩔매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도 권씨는 용기 한번 내보지 못하고 계속 과부 주변을 기웃거리기만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다시 그 다듬이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씨는 조심스럽게 움직여 훔쳐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들키지 않으려고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듬이질을 한창 하던 과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권씨 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권씨는 너무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죠. 거기서 강아지처럼 훔쳐보는 사내는 누구십니까? 드디어 들어보는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권씨는 당혹스러우면서도 처음으로 말을 걸어준 것 같아 기뻤습니다. 실례를 범했소이다. 저는 이 앞에 사는 이방입니다. 그러자 과부는 얼른 몸을 일으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몰라봬서 실례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에 어인 일이십니까? 권씨는 핑곗거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좀처럼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이미 과부는 권씨가 흑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미소를 짓자 권씨는 황홀한 기분이 들면서 따라 웃어버렸죠. 그렇게 설렜던 첫 만남을 뒤로한 권씨는 한참 나란 일을 하다가 과부가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일을 마무리하고 곧장 과부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다듬이질 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곧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권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부가 아예 우도까지 벗고 열심히 다듬이질을 하는 게 아닙니까? 허벅지에 놀랐던 권씨는 땀이 흐르는 어깨의 맨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과부는 권씨가 온 것도 모르고 계속 두드리고 있었는데요. 다듬이로 때릴 때마다 권씨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과부는 다듬이질을 멈추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을 때 권씨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날이 언제부터 거기에 계셨습니까? 미안하오. 일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그냥 보기만 했소이다. 냉수 좀 마실 수 있겠소? 안 그래도 목이 말랐는데 잘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권씨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과부가 옷도 챙겨 입지 않은 채 그대로 일어서는 겁니다. 권씨는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냉수를 가져오는 과부의 가슴 부위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찌 저리 크단 말인가? 내 두 손 안에도 못 들어올 것처럼 크구먼. 그러면서 권씨는 과부 몰래 씩 웃었죠. 날이 시원한 냉수입니다.
권 씨는 떨리는 손으로 냉수를 받더니 꿀꺽꿀꺽 소리가 날 정도로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냉수가 나리 목을 거쳐 거침없이 들어가는군요. 제 가슴도 그러한 심정이옵니다. 깜짝 놀란 권 씨는 살에 들려 기침을 하고 있었죠. 혹시 가슴을 유심히 본 것이 들킨 건가 하고 과부를 바라봤는데 다행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리, 며칠 전부터 다듬이질을 계속 보시던데 혹시 관심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올시다. 사내가 다듬이질에 관심이 있겠소이까? 나리에 대한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저 또한 한 해가 지나지 못하고 신랑을 잃었는데 이 다듬이질을 한 뒤로부터 화가 좀 풀렸답니다. 다듬이질과 상관이 있소이까? 두들기다 보면 마음속에 있던 노여움과 걱정거리가 사라지더이다. 나리께서도 한번 해보소서. 사내가 다듬이질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권 씨는 과부의 가슴 부위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권 씨는 과부가 준 다듬이로 두들기기 시작했는데요. 옆에서 과부가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니 너무 기분이 좋았답니다. 나리, 어떻습니까? 세상만사 걱정거리 모두 날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다듬이질만 하고 있던 권 씨는 과부가 말을 걸어준 틈을 타서 다시 가슴 부위를 쳐다봤죠. 아주 기분이 좋소이다. 날아갈 것 같구먼. 그러자 과부가 권 씨의 손목을 살포시 잡는 겁니다. 옷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꺼운 조개라고 생각해 보소서. 조개라고 하셨소. 그렇사옵니다. 최근 조개가 잘 열리지 않아 방망이질을 해야 한다는 말이 파다하더이다. 조개가 열릴 때까지 한번 힘차게 두들겨 보시옵소서. 그러자 권 씨는 과부의 가슴에서 하체 부위까지 흘겨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권 씨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힘차게 두들기기 시작했는데요. 과부가 어깨 위에 손을 얹자 손목의 힘은 더 빨라졌습니다. 과연 권 씨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걸까요? 진땀이 목덜미에 흥건한데도 권 씨는 더욱 힘차게 다듬이질을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과부가 빨래를 널러 갔을 때도 신나게 다듬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권 씨도 지쳤나 봅니다. 나리 덕분에 옷이 모두 이렇게 반드러워졌습니다. 미리 냉수를 가져다 드렸사오니 시원하게 드시고 가소서. 그렇게 과부가 방으로 들어갔고 권 씨는 땀에 젖어 헐떡거리고 있었죠. 집에 돌아온 권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용당한 것 같아 분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마음속 사랑을 고백하리라 다짐했죠. 다음 날 권 씨는 강견한 목소리로 과부를 불렀습니다. 과부 눈을 제대로 마주치며 확실히 고백하려고 마음을 다잡은 것이죠. 나리, 어서 오소서. 알고 보니 다듬이질을 마무리하지 못했지 뭡니까? 여기 다듬이 있습니다. 고맙소. 권 씨는 바로 다듬이를 받아서 다시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고백은 하지도 못했지만 과부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것이죠. 이번에도 두꺼운 조개 껍질을 열기 위해서 열심히 두들길 것이오. 권 씨의 노력이 가상했을까요? 과부가 권 씨의 손목을 잡더니 천천히 자신의 어깨 위로 올리는 겁니다. 권 씨는 이마에 땀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힘겹게 숨을 고르고 있었죠. 나리, 어디 두꺼운 조개 껍질만 있겠습니까? 아주 부드럽게 열리는 조개도 있사옵니다. 권 씨는 다듬이질을 워낙 열심히 한 탓에 좀처럼 진정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 부드러운 조개는 어디 있어? 그러면서 과부의 하체 부위를 흘깃봤는데요. 과부는 천천히 방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자는 방에 아주 부드러운 조개가 있사옵니다. 그 조개는 정말 잘 열리오? 잘 열리다마다요. 나리의 따스한 입김만으로도 열릴 것이옵니다. 권 씨는 과부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과부는 먼저 땀을 닦아주겠다며 옷을 천천히 벗겨주었습니다. 아랫도리는 이미 감당이 안 될 정도였지만 이제 와서 내외할 필요도 없었죠. 나리, 여기까지 왔는데도 부끄럽사옵니다. 권 씨는 그렇게 말로만 듣던 조개 앞에서 황홀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정말 그대가 말한 대로 아주 따스한 입김만으로도 열리는구려. 과부는 권 씨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음소리마저 아름다웠던 것일까요?
권 씨는 과부의 그 넓은 가슴에 안겨 그동안 쌓였던 욕정을 모두 풀어냈죠.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지나가는 주민들도 포도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 난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혼례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느닷없이 원님이 부른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권 씨는 깨름칙했습니다. 안 그래도 권 씨가 백성들한테 후한평을 듣는다고 하니 배알이 틀려 어떻게든 내쫓고 싶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죠. 날이 괜찮으시겠습니까? 꾀병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안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걱정 마시오, 부인. 아무리 그래도 이방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겠습니까? 원님이라는 남자는 생각보다 속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던 권 씨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자니 자네는 매우 똑똑하다고 하던데 내 관장으로서 시험을 좀 보고 싶네. 최근에 앞집에 사는 과부와 혼례를 올린다고 하던데 맞는가? 예, 그렇사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인일로 물으시옵니까? 내일 시험을 알아맞히지 못한다면 자네가 그동안 똑똑하다는 소문은 거짓이겠지. 거짓 소문이 나고 싶지 않거든 그 과부를 나에게 양보하는 게 어떤가? 설마 했지만 이 정도로 야비하게 나올 줄은 몰랐죠. 이방은 주먹을 불끈 쥐고 꼭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권 씨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야 사랑을 하게 된 여인을 떠나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과부가 직접 권 씨를 찾았습니다. 날이 찾아가신 일은 어찌 되셨습니까? 부인이 알아도 어쩔 수가 없네 그려. 그래도 말씀해 보소서. 내 비록 재물도 많지 않고 미천하나 머리 하나는 제법 잘 굴리니 도움이 될 수 있사옵니다. 권 씨는 과부를 한동안 쳐다보더니 결국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얘기를 들은 과부도 화가 났습니다. 자기보다 잘 나가는 부하가 꼴 보기 싫다는 이유로 이런 억지를 부린다니요? 날이 내일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어찌 부인이 그런 파렴치한 자를 만나러 간단 말이오? 이건 제 일이기도 하옵니다. 그자는 나리뿐만 아니라 저까지 기만했습니다.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저를 그깟 수수께끼를 못 푼다는 이유로 데려오라는 게 말이 되옵니까? 하지만 그 수수께끼의 정체도 모르고 그것을 풀 수 있다고 확신하지도 못하지 않소? 걱정하지 마소서. 그런 자는 필시 억지를 부릴 것이 뻔하옵니다. 권 씨는 끝까지 만류했지만 과부 유정의 강단 앞에 결국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과부는 약속 시간에 맞춰 그 원님을 찾았는데요. 아니, 어찌하여 자네가 왔는가? 결국 그 이방은 수수께끼를 풀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구먼. 아니옵니다. 제가 대신 그 수수께끼를 풀러왔사옵니다. 원님이라는 남자는 피식 웃더니 팔짱을 끼고 과부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굉장한 미인이라서 욕심이 난 것이죠. 마치 먹이를 노리는 짐승처럼 얼굴이 표독스럽게 변하는 겁니다. 좋아. 수수께끼는 총 3가지니 신중히 대답하게. 만약 못 맞히면 자네는 내 것이야. 말씀하소서. 해가 하루에 몇 리를 가는지 아는가? 그야말로 수수께끼였는데 과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80리를 갑니다. 원님이라는 자는 당황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제가 가는 개천이 있는데 80리 떨어져 있습니다. 옷감을 보러 자주 가는 곳인데 아침에 해 뜰 무렵 출발해서 금방 주점에 도착하면 해가 지옵니다. 그러니 해가 가는 길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원님이라는 자가 낸 수수께끼는 답이 없었던 것이죠. 원님도 정확히 몇 리를 알고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님은 기침을 한 번 하고는 두 번째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저기 빨랫줄에 앉은 참새가 모두 몇이나 되겠는가? 이번에도 과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석말 석대 정도 되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는가? 집에 있는 빨랫줄에도 참새들이 자주 왔는데 무료에서 헤아린 적이 있사옵니다. 크기를 보아하니 이 집에 빨랫줄이 2마리 더 되옵니다. 원님은 화가 나서 바로 반박하려 했습니다. 자네 혼자 사는 것이 아닌가?
빨랫줄 크기가 어떻게 한 마리나 된단 말인가? 거짓을 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가? 저는 이웃에 사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빨래를 해주고 있사옵니다. 곧 혼례를 올릴 저희 서방님도 다 아는 일이옵니다. 처음에는 허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할머니를 위해 해드리다가 이제는 제 힘이 닿는 데까지 해주다 보니 이제는 한 말이 넘었지요. 이건 역정을 내실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님은 기가 막혔지만 바로 나올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답이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참새를 헤아리는 것도 웃기는 일이었죠. 원님이라는 남자는 씩씩대다가 씩 웃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주먹이 얼마짜리로 보이는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었죠. 이제라도 자신의 힘을 무서워하고 권시를 버리고 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과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닷푼 정도 되옵니다. 뭐라고? 어째서 그러는가? 제 서방님이 나란 일을 돌보느라 몸이 약해지셔서 몸보신해 드리기 위해 쇠부라를 고아드린 적이 있사옵니다. 부둣간에 가서 딱 사또 주먹 크기의 쇠부라를 샀더니 닷푼이라고 하였사옵니다. 원님이라는 자는 그 자리에서 경로하다가 그만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정에서는 알아누워 버린 사또를 처벌하고 권씨를 그 자리에 앉혔답니다. 과부 유정의 지혜에 감탄했던 것이죠. 전대지제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대답하여 외국 사신으로 능히 응대할 만한 인재라는 뜻이죠.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늘 지혜로운 선택하시어 행복한 삶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